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시대가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하는 뉴스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사랑하는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난임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3대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이 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어쩜 쉽게 넌 애도 못 가지냐?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내 후배놈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내 핏줄도 못 보고 진짜 속상하다. 내가 뭐랬니? 제 집 봐라.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복이 있겠니? 이제라도 엄마가 왜 말렸는지 알겠지? 정말 너무들 하네요.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바른 안데 어떻게 그렇게 후벼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그렇게 두 분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지치네요.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기분을 알겠니?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볼 것도 없고 꼴랑 니네 엄마랑 너 둘뿐인 단출한 그 식구들 보고 내가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니? 내 아들이 네 엄마 나중에 병들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애도 못 낳아. 너 이렇게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엄마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절대 진섭 씨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10번만 해도 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도 계속되는 시험관 시술 실패로 지쳤는지 저에게 나리석에 반응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께 미움받는 처지인데다 남편까지 저렇게 돌변하니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듯 이렇게 힘들 것만 같았던 인생에서도 한 줄기 빛이 쏟아졌고 그것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임신이래. 여보, 이제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일란성 쌍둥이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다니. 이 소식을 엄마가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매번 잔소리만 했는데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벌써부터 말할 생각에 너무 좋다. 나한텐 고생했다고 안 해줘?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8번 만에 임신한 건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그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네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임신됐을 거잖아. 그러니 그런 고생은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자. 알겠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내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임신이 되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자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긴 하구나. 인간 구실도 못하고 이 집구석에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하여튼 엄마 약속한 거 알지? 이제 엄마가 내 약속 지킬 일만 남은 거야. 어머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간 구실이라니. 그래도 좋게 생각할게요. 뱃속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깐요.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주시니까 그래도 좋긴 좋네요. 말씀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셔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은 무슨 약속 말하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궁금하다. 넌 몰라도 돼.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 잘 품고 잘 낳기만 하면 되겠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야. 몸 조심. 애만 낳아봐 아주. 내가 물고 빨고 예뻐해 줄 거야.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랑 약속한 건 좀 차차 얘기하자. 너네 애가 어쩜 그리 급해? 이렇게 좋은 날 무조건 즐겨야지. 안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이들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외동아들의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꼭 손자여야만 한다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어요. 너 임신한 거 정말 잘 된 건데 애들 중에 한 명은 꼭 아들이 있겠지? 둘이니까 아들 한 명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에이, 모르죠. 전 이왕이면 동성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요.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니까 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 딸이어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대요. 대퇴해라. 말이 씨가 될라. 어디 딸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니네 엄마처럼 너 하나 낳고 독거노인처럼 있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해. 알겠니? 만약 이번 시험관 실패했으면 내가 네 남편이랑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거 꼭 명심해. 네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건 자식 때문이니까. 너무하세요, 정말. 예전처럼 막말은 안 하시길래 요새 들어 이제 가족이 됐나 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날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너무한다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실망스럽지 않게 일란성 쌍둥이지만 아들들이었어요. 전 딸이어도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들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은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가졌다고 하니 엄마 또한 정말 잘 됐다며 좋아해 주셨답니다. 인간구실 하랬더니 다행이네.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손주들 꼭 잘 품어서 낳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아들들이라니 너무 좋다 진짜. 내심 딸이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들들이라니 진짜 이제 내 소원 다 이뤘다. 그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낳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가 갑자기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늘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아이들을 돌봤던 하루하루였고 시댁에서는 아이들만 예뻐해줬지 따로 육아를 도와주시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육아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늘 육아는 제 몫이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혼자 애 2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막상 낳으면 물고 빨 거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낳으니 정말 딱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고마워. 매일같이 와서 같이 애들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수월하네. 당연히 봐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애들을 봐? 임서방, 좀 쉬는 날이면 애들 좀 같이 돌봐주겠나? 아무리 밖에 나가 일한다지만 그래도 쉬는 날엔 애들 분유라도 먹여줄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좀 자게 하고 말이야. 어서. 아, 장모님, 제가 밖에 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세요? 육아는 엄마 몫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 사람 보고 집에서 육아를 하래. 솔직히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바꾸자.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애들 봐 그럼. 나도 그걸 바라니까. 아유, 내가 실언을 했어 그만들 싸워라. 됐어 임서방. 그럼 들어가서 쉬어. 어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네. 넌 엄마가 사골 좀 고아왔으니까 이거랑 밥 말아서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리고 잠 좀 자라. 난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아니야. 엄마나 좀 쉬어. 이렇게 낮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진짜 큰 힘이 돼. 애들은 너무 이쁜데 힘들긴 하네.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싸우진 않았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애들을 보는데 예쁜 만큼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달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곁에 있으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아이들 둘이나 케어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댁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애들을 저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얘기만 하면서 그 행사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야, 얘 분유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얼른 가서 먹여. 얼라? 얘 똥 쌌나 보네. 기저귀부터 갈고 분유 먹여야겠다. 아, 자기가 기저귀 갈던 분유 먹이던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애가 둘인데 내 몸은 하나잖아. 어떻게 이런 날까지 나보고 독박을 하라고 하냐? 막말로 얘네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들이잖아. 당신이 좀 해.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해봤어야지 하지. 떽떽거리지 말아라. 시댁까지 와서 꼭 그러냐? 얘,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무슨 이런 걸 네가 좀 해. 옛날엔 8명도 키웠어. 엄마 혼자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건지.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눈으로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들이면 기저귀는 고사하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여주시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명이면 말을 안 해요. 두 명인데 어쩜 한 번을 안 도와주는지.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건 알았는데 진짜 뭘 인정하세요, 정말. 어머어머, 얘 본색 나오네. 아들 둘이나 낳았다고 기구만장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혼 좀 나볼래? 결국 전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와 엉엉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갖다 주시러 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시댁 가서 한 소리 들은 거야? 아니 왜 그런다니 도대체? 아휴, 애 둘이나 낳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어머닌 그렇다 치는데 진짜 남편은 완전 남의 편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어디 풀러 놓을 데가 없어서 진짜 속상하네.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토록 바라던 애들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죄책감 들고 정말 힘들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주셨고 제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됐다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전에 투자해놨던 주식이 큰 돈을 벌었다며 기꺼이 해주셨어요. 대박 났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도와줄 건데 애가 둘이니 너도 쉴 틈이 있어야지. 이모님 비용은 엄마가 내줄 테니까 넌 좀 한숨 좀 돌려. 매일 네가 육아에만 갇혀 있으니 힘들어서 더 우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도 아주머니 꼭 쓰게 하고 싶었어. 너 숨 좀 돌릴 틈이 있어야지. 임서방이 육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한테 다 못 갚을 거야 정말. 이렇게 고생도 같이 해주는데. 엄마가 이모님을 구해주자 정말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으니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저희 엄마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급 상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날엔 늘 쌍둥이들을 같이 돌보는 신용도 했고요. 임서방이 웬일이야? 나 참.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니까 말이야. 아, 당연히 헤어져. 제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아유, 어머님이 좀 쉬세요. 저랑 지혜가 볼게요. 오늘은 도우미 이모님도 쉬는 날이라 제가 더 많이 해야 지혜가 안 힘들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임서방. 밖에서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말이야. 남편 속셈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고맙더라고요. 뻔히 저희 엄마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렇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얄미웠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유세를 떨어대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는데 다 절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을 돌봤다고. 참 간사해. 앞으로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돌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당신은 말을 해도. 근데 장모님, 어느 정도 수익 내신 거야? 나도 몰라.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난 관심 없으니까 자기도 혹시 딴만 있음 접어. 우리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엄마 수익금에 딴맘을 먹을까 못을 박아두었고 그러게 좀 평온한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부터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겠다 친정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녀오던 중 친정엄마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이 가고 만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어떡해?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관절도 약한 양반인데 어쩜 좋아.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아. 깁스하면 된대. 뭐 애들 놀아주다 이런 건데 내가 부주의 한 거지. 애들 잘못이겠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우미 이모님마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 혼자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참 많이도 하니 남편은 웬일로 친정엄마 앞에서 제 걱정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올게요. 이 사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모님은 몸조리 푹 하셔요. 그래야 금간뼈도 붙죠. 이 사람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제가 걱정 안 되게 딱 세팅해 주겠습니다. 어머, 그래 줄 수 있나? 나야 사돈이 오셔서 고생해 주시면 좀 마음이 낫지. 애 혼자 힘들게 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모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 관리에 힘쓰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님의 사이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좋아하셨지만 전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구로 시어머니가 애들을 도와주러 오시게 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셨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잔소리와 함께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예, 애 넘어지겠다. 애 좀 일으켜 세워라. 어머, 얘는 쪽쪽이 물리면 안 돼. 애 부정교합 생기잖니.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알죠. 돌 전에만 끊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애기 한 명만 안아주시겠어요? 아유, 남보다나. 손목 약한 거 모르니? 너랑 나랑 손목 굵기부터 다르잖아.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얼른 안아줘.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보다 못해 불편한 몸으로 청소라도 해주신다며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막말을 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더라고요. 아니, 다치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뭐 어쩌다 다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봐서 그런가?
영 조심성이 없네. 뭐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못 낳는 얘긴 왜 나옵니까? 전 제 딸 하나 낳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돈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까? 막 간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딸만 키워봐서 그런가?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친 거지. 조심성 없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장모님한테 막말을 해? 쌍둥이 손자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간 엄마에게 아들 가진 유세 떨던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본인 엄마한테 애틋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빼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자 태세 전환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돈 앞에선 지엄마도 보이지 않는 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밀침에 결국 나가 떨어졌고,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주 코미디 한 편이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네가 인간이니? 그것도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긴 엄마보단 나아. 분명 나랑 약속했지? 아들들 낳으면 선산 물려주겠다고. 그걸 진작 팔아먹고 나를 속여먹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선산 없다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날 속였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데 그 선산으로 날 조종하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도 선산 있는 척하면서 날 속여? 내가 한 달 전에 부동산 가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시세 좀 보려고 갔더니 참나. 그 돈 다 뭐 했어? 어? 뭐 했길래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냐고? 여기서 한번 말해봐. 내가 엄마 2번 다시 안 보려다 참은 거야. 혈압 올라. 애를 키워도 잘못 키웠네. 돈 없는 사람은 부모 아니냐? 어쩜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니? 너라네, 참나.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속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 있는 선산을 물려준다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 선산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산을 핑계로 매일같이 본인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뜻이라면 뭐든 다 했었고, 그 선산을 위해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느냐며 따지고 따졌던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가 이뤄낸 걸 알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돈 없는 부모 취급 안 한다니? 나도 네 비밀 말해야겠다. 너 밖에서 애 낳은 거 애미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이 환장해가지고 너 애미 애 못 낳을 때 애 하나 만들었잖아. 아들이었으면 당장 애미랑 이혼한다고 했다가 딸이니까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애미도 아니? 참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뭐? 아니.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한 비밀이잖아.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장모님. 뭐라고요?
밖에 사생아가 있다고요? 아, 돈에 눈이 먼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선산 물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진짜 충격이다. 진작 인성 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그것도 내가 한참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들이었으면 나랑 이혼을 해?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집 아들사랑. 이걸 안 이상 나랑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하겠지? 나 너랑 못 살아. 그 여자 찾아가서 살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엄마 지금 아들 인생 종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난 나락이라고. 왜? 너네 장모가 돈 좀 생겼다고 하니 이제 장모를 잡아야겠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미도 못 알아보는 놈.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비밀 엄마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너도 나 들이받았잖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너 같은 아들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나쁜 놈. 절연하자. 그래.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돈이 떠올랐는지 가소롭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진짜 실수였어. 내가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한 소리지. 어떻게 너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내 조강지초인데. 그 입 못 다물어? 자네, 진짜 인간 이하인 건 알았지만 내 딸한테 그저 잘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주 우리를 물로 봤구먼. 아휴, 기가 막혀라. 애들 아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았고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잘할 건덕지도 없지.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매가 답이지. 감히 내 딸 마음에 못 받고 몇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진짜 설명 좀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의 엄마 핑계. 네가 우리 딸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라.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 남편이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속 그렇게 시커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자 뺨을 날리며 저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 남자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땐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살붙여서 얘기한 거야. 아들이었으면 내가 너랑 이혼했다니. 참 웃기지도 않지. 엄마가 화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말하신 거지. 나 못 믿어? 네가 여태까지 널 믿게 행동은 했니? 한 번도 아빠 노릇 한 적 없잖아. 너랑 이혼해도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맨날 엄마랑 나랑 하는 육아였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 없는 게 나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잘 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넌 좀 더 당해야 돼. 오히려 잘 됐지. 너란 놈이랑 어떻게 백발될 때까지 살까 했었거든.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봐주라.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게.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개차반 아빠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애들 봐준 적이나 있니? 누가 들으면 육아깨나 한 아빠인 줄 알겠어. 아이씨, 그럼 재산 분할해. 그래도 너랑 부부였으니까 니네 엄마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대로 못 끝내. 빌어도 되지 않자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재산 분할을 해달래나 뭐래나. 저희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주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보였죠.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명 유책 배우자가 남편임에도 소송이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은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니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함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 남편이 혼외자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역으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딱 이었죠. 그냥 딸만 낳고 그래도 딸 아빠니 참고 살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길고 긴 법정 다툼에서 결국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더라고요. 아, 내 인생 종쳤어 진짜. 어떻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주란 말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또 어쩌고. 아주 날 팔아라.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야. 네 월급으로 양쪽 양육비 줄 수 있겠니? 그러게 좀 자중하고 살지 그랬어. 네 욕심에 네 발등을 찍은 거지. 너네 엄마도 보기 싫지만 참 너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팽하는 꼴 진짜 우습더라. 아마 우리랑 살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팽할 놈이야 넌.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상겨 먹은 걸. 아, 이 돈을 다 어쩌란 말이야. 엄만 선산도 없는데. 아, 내가 뭐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고맙다. 이 덕에 우리 애들을 만나게 됐으니. 양육비 밀리지 마.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뼈 빠지도록 일해. 몸이 부서지도록. 알겠니? 독하다 진짜. 이렇게 빌어도 봐주지도 않냐 너는?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진짜 너무해. 남편은 돈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었어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셔서 수월하답니다. 요샌 애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니 전보다 숨 쉴 틈도 있고 좋아요. 아직까진 엄마 옆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얼른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창업을 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프지 않나요? 왜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악착같이 시험관을 해
애를 가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혼 후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살 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기에 숨 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평생을 다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것을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지에 다짐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에서 날아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주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 이곳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대 초반, 지금으로서 늦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처녀라고 많이들 그러더군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워낙에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제가 남편보다는 상사였고 사내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처음 남편네 집에 갔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절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나이도 남편보다 많고 직장에서도 상사라고 하니 보시기 불편하셨던 거죠. 처음엔 그런 시아버지를 그냥 옛날 분이니 내가 이해해야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살면서 큰 걸림돌이라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고 회사에 올인을 해? 거기다가 3살이 더 많다고? 아이고, 두희야. 그래도 좋은 여자예요. 능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요. 무슨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가 어떻다고. 행여나 며느리들애한테 그런 티 내지 마셔요. 나한테 한 것만으로도 족하니까요. 살면 얘네가 살지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티는 절대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표현을 못해? 참나. 아주 세상 좋아졌다.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나 하고 말이야. 다들 가장한테 말대꾸 좀 그만해. 건강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난 그래도 이 집 가장이야. 내 말 잘 들어. 아이고, 무슨 또 우리가 말대꾸를 했다고? 하여튼 성격 특이하다니까. 그냥 며느리들 애한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여튼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하는 줄 알아. 어디 여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집올 생각을 해? 결혼 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제발 며느리한테 그런 티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싫은 내색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남편한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어서 놀란 건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나이가 남편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연상연하가 흔하지도 않았고 거의 드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냐? 여하튼 너는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 정도 인물에 우리 집 같은 재력 가진 집에 네 나이에 시집 올 수나 있었겠니? 네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간다고 한들 여자가 잘 나가 봤자지. 지금 내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좀 작아졌는데 한때는 이 동네에서 줄 서서 운영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어머, 이는 또 그러신다. 진선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아버님이 워낙 옛날 분이라서 그러셔. 요즘 세상에
시댁 며느리 이런 게 어디 있다고. 그냥 행복하게 가족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보도 참, 애 놀라겠어요. 아, 네,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선 굉장히 알아주거든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상처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가족이 되는 것이니 좋게 받아들여야겠죠. 전 괜찮아요, 어머님. 아빠는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아빠, 그만하셔요. 참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가장의 위계가 이렇게 없어서야 원. 어쨌든 가족이 된 이상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상처받아도 할 수 없지.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아무래도 며느리인 네가 나한테 맞춰야겠지. 잘해보자꾸나 우리. 조금은 투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과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한두 번씩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한사코 잔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주시곤 하였죠. 주름 관리 좀 해라. 네가 가뜩이나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야 되겠어? 이모가 닦고. 아, 네? 이모요? 아버님, 농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관리는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진 또 괜히 그러셔 진짜. 자기야, 이쁘니까 신경 쓰지 마. 요즘 이 나이에 이 정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콩깍지가 뼈게 봐야 알지. 누가 봐도 네 이모다.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관리 잘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 남편보다 연상인 저에게를 그렇게 꺾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나이에 대해 위축되어 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만 오면 늘 위축이 되었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머님은 참 많이도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이셔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무렵 전 한 번 더 승진을 하여 회사에서 여성 최초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해 정말. 당신이 이렇게 멋진 여자라는 게 실감난다. 나한텐 참 과분하다니까. 우리 승진 파티 하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니까 너무 고맙다 나야말로. 우리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포 풀자. 당연하지. 당신 먼저 퇴근해 있으면 내가 장 받아가 들어갈게. 귀하신 사모님은 얼른 집에 가서 푹 쉬고 계셔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힘든데 무슨. 나가서 먹자 그냥. 자기 힘들까봐 그래. 난 진짜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건 남편이 제일 먼저 축하해 줘야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만난 거 사들고 갈게. 참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 씻고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고 화면 속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셨습니다. 말도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문을 열어드리니 노발대발 화부터 내시는 시아버님이셨어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방문에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문을 왜 이제 여냐? 네 CM이랑 싸웠다. 여편 내가 기만 세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이불 있냐? 네? 네, 그럼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불은 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표정 참 떨떠름하다. 이 시간에 밥을 먹었겠냐? 얼른 상다리 딱 부러지게 차려봐라. 네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자. 애초에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거들 줄만 알았지. 떡하니 나한테 직접 상 차려본 적 없잖아. 얼른 차려봐. 먹어보게. 이렇게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장을 봐서 등장을 하였고 시아버지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를 보곤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날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했던 욕을 시아버지에게 듣게 되었죠.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으면서 억울했고 그저 본인 아들 다를까봐 그렇게 정정긍긍 하신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니, 남자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네가 얘기해봐. 네가 네 남편 시켰냐? 어디 여자가 남편을 부려먹길? 네가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늙은 여우랑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귀한 서방을 부려먹어? 나 원참 늙은 여우 꼬임에 넘어가서는 너도 참 미련 맞다.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자기야, 미안해. 말도 없이 오셔놓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오늘 이 사람 승진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 위해서 파티해주려고 한 건데 뭘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고요? 뭐야? 승진? 아니, 또 널 제치고 승진했다는 거야? 참나, 기가 세도 어지간히 세다. 남자 제치고 여자가 뭘 많이 할 줄 안다고? 참나. 그 회사 눈도 삐꾸랬냐? 알만하다 아주. 당장 때려치워. 다른 직장 가서 일하던지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자들 밑에서 일을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제치고 감히? 아버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늙은 여우라뇨? 제가 정말 늙은 여우같이 행동하면 좋으시겠어요? 억울하지라도 않게 여우처럼 해볼까요? 어떻게 꼬였길래 말씀을 그리 하시냐고요? 기막혀. 가부장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 승진했다고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남편 아낄 막은 천하의 나쁜 여자 취급을 하시다니 너무하세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네가 너무하지 내가 너무하냐고? 남편 아낄 막은 게 가장 못돼 처먹은 거지.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저 역시 참고 참아왔던 게 폭발해버렸고 많은 얘기를 쓸 순 없지만 결혼하고부터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에 사실 좀 쌓여있던 터라 그냥 정말 욱하게 되었죠. 저의 발언에 시아버진 절 때리는 신용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고 남편이 간신히 중재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의 그런 행동들이 저에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혔어요. 미안해. 우리 아빠지만 진짜 못 말린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풀래?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뭘 사과를 해. 당신 아버님이 사과해야지. 됐어. 나 아버님이랑 사적인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고 싶어.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같은 대우받는 며느리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뭐가 너무해. 내가 우리 아빠 잘 알잖아. 진짜 미안해. 다신 못 그러시게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되도록이면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많이 피했고 오히려 자주 보지 않으니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문제없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저보고 늙은 여우라고 부르던 시아버지 또한 기뻐하시며 생전하지도 않던 전화까지 하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임신으로 효도를 한 셈이죠. 아이고, 잘했다. 네 시애미한테 들었는데 이제 12주라며? 아이고, 우리 복동이 장차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나오면 넌 이제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기를 바란다.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에이, 성별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전 딸이어도 좋고 아들이어도 너무 좋은걸요. 이왕이면 다 같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전 그냥 뱃속아이가 건강하게 낳아주기만을 바래요. 네, 그런 말 집어치워라. 이왕이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무슨. 아들의 건강하기만 하면 더할 것도 없지. 부정 타니까 딸이랑 아들 둘 다 상관없다고 내뱉지 마라. 말이 씨가 들라. 무조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아버님의 말에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딸이라고 하면 아버님은 저와 더불어 딸까지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별이 나오기도 전부터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딸을 얘기하며 정말 좋아하였어요. 아유, 난 우리 진선이 쏙 빼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 너 닮으면 엄청 똑소리 나겠지? 그러니까 나도 당신 닮은 딸이면 더 바랄 것도 없어. 요즘 세상에 아들 키워봤자지. 난 꼭 딸 하나 가지고 싶다, 정말.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손녀였으면 좋겠다. 에휴, 뭐가 어찌됐든 무조건 건강하게만 나와라. 아, 특히 진선이 너도 무리하지 말고 산모가 제일 중요해. 몸 건강히 있다가 무사히 만기 출산하면 제일 바랄 게 없지. 감사해요, 어머님. 가뜩이나 이것저것 하실 것도 많은데 저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너네 시애비 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들 손주 바라시는데 전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 건강만 잘 챙겨. 숨막히는 아버님 옆에 그래도 따뜻한 어머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아버님은 고리타분하고 절 힘들게 하였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고 저의 숨통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 16주가 지나 성별이 나왔고 아주 예쁜 공주님이라는 성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정확해지려면 20주가 지나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도 딸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며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딸이래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첫째는 딸이어야 한다니까 전 너무 기쁜 거 있죠? 아버님,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건강하게 잘 낳아주길 바라보아요. 할아버지가 기원하면 좋을 거예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손녀라니. 아유, 아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손녀딸이 기다려줬는데. 할미가 옷이나 한 벌 사줘야지. 뭐? 딸? 참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아들을 못 갖냐? 너네 시애미도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 오니까 내 아들처럼 잘난 아들 가지지 않았어? 근데 이게 다 네 나이가 많아서 염색체 이상으로 딸을 가지게 된 거지.
에휴. 이래서 내가 무조건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나이도 3살이나 많은 여자랑, 에휴. 우리 집 대 끊겼네, 진짜. 첫째 낳고 무조건 둘째 낳을 준비해. 둘째도 또 딸이면 셋째 낳을 준비하고. 참 어쩜 넌 한 번에 마음에 들지를 않니? 아, 진짜 또 그 막말. 하나하나 뱃속 아이한테까지 막말할 셈이세요? 저한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태어나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박을 하시겠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놈의 아들 사랑. 그렇게 아들 손주 가지고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더 낳으셔서 키우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이고, 진짜 여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얘 새아가, 기분 풀어라. 내가 진짜 못 살아. 여보, 당장 사과해요. 그리고 염색체는 남자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나요? 탓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아셨어요? 또다시 시아버지의 막말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답니다. 세상 그런 치욕과 자존심이 상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리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난 상관없어. 오히려 딸이 더 좋아. 키울 우리가 좋으면 됐지.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가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흘려. 진짜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내가 더 따끔하게 얘기할게. 너 기분 상하지 않게 사과하라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마. 뱃속 아기도 얼마나 슬퍼하겠어.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거랑 그리고 당신보다 승진 먼저 한 거? 그리고 딸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애초에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다가 뱃속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우울해할 수 없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딸을 가졌던 이유로 막말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약 한 박스가 제 앞으로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아버님 건강원에서 보낸 약이어서 아버님께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임신 4개월 때 만난 것 빼고는 출산할 달까지 한 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미안해서 약을 쥐어 보냈나 싶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예요. 혹시 이 약 아버님이 지어 보내셨나요? 아버님 건강원이던데,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약을... 뭐 그때 이후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제 지어 보냈다. 사모한테 좋은 거래. 어머, 감사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됐고, 아이다 잘 낳아라. 내가 했던 말 많이 새겨듣지 마. 나도 그때 흥분해서 좀 막말을 한 것 같으니까. 그 약은 바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뜯어서 먹어라. 얼른 좋은 기운 받아야지. 그 약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데. 어서 먹어. 웬일인지 나긋나긋하고 사과를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손 아래 사람인데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됐나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뜯어 한 포를 쭉 들이키던 그때 시어머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가 미처 다 털어먹지 못했던 약봉지를 가로채며 소리를 지르셨죠. 아가, 당장 뵙고 어서 병원 가. 이 시애비가 사실 이 약에 뭐 넣은 줄 아니? 아우, 기가 막혀. 얼른 뱉어. 얼른. 시어머니의 말에 당장 뵙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진통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 후 바로 분만실에 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응애하는 소리와 동시에 상가 병동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태껏 딸인 줄만 알고 있던 아이가 사실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딸로 보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딸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엔 항상 다리를 계속적으로 꼬고 있는 바람에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전 그냥 당연히 처음에 딸이라고 했었으니 딸인 줄만 알았고 분만을 하고 보니 건강한 사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놀랐던 거죠. 어머, 제가 지난번에 성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분명 초기에는 딸이었는데 아들일 수가. 중간에 우리 계속 아기가 뒤집어져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어서 몰랐잖아요. 아, 축하드려요.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사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도 좋으시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데요.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검진도 잘 못 간 저도 잘못이 있죠. 아들이라니, 뭐가 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곧이어 회복실로 오게 되었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또 나름대로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이 맴돌면서 화가 나고 시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은 시아버지가 어디서 듣고는 이것저것 약을 조제해 그 약을 먹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속설을 듣고 이제 막달인 저에게 약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이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나요? 막달인 아이의 성별이 바뀔 리 만무하지만 그걸 믿고 어떻게 증명된 약도 아닌 약을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거기에 들어있는 약초 중 한 약초는 심지어 여자아이에겐 치명적인 약초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조제하여 약을 보낸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자마자 불이 나게 약을 먹지 말라고 뛰어오신 거죠. 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라며?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준 약 먹고 아들로 바뀐 거잖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굿초이스야. 어이가 없네요. 설마 하니 다 형성된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아들로 바뀌었겠어요? 애초에 아들이었고 그땐 초기라서 성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바빠서 정기검진을 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아이가 안 보여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약은 먹자마자 뱉었네요. 그 약초 중에 딸아이한테 치명적인 약초도 있는데 아버님은 범죄자예요. 딸아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희 아들 볼 생각도 마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이니까. 당신 진짜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나 정말 소름 돋아서 평생 고지식한 당신인 줄은 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어. 나도 며느리의 몸조리 좀 해줄 겸 당분간 집에 가지 않을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어쩜 저리 사람이 무서울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예, 가자. 니네 아빠랑 얘기할 가치도 없어. 아빠, 다신 연락 마요. 아빠는 내 자식을 없앨 뻔했어. 그깟 성별이 뭐라고. 진선이 말대로 손잡을 생각 애초에 하지도 마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랑 마누라가 날 등 돌리겠다는 거야? 평생을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이 정말 반성할 때까지 절대 보는 일 없을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끌어냈고 퇴원 후 저희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딸이든 아들이든 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집에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게 불편했는지 매일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가족 모두가 본인을 외면하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매일같이 편지 한 통씩 두고 가셨고 그걸 보는 마음은 좋지 않았고요. 미안하다, 아가야.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한테 와닿진 않겠지만 모든 식구들이 떠나가고 많이 느꼈다. 식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 사과를 당장에는 받아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녀든 손자든 상관이 없었는데 괜한 아집을 부렸어 내가. 항상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는 너에게 고마워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러마. 당장의 마음을 풀라는 말은 아니야. 언젠간 마음이 풀릴 때 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너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사과를 해야 하지만 너한테 먼저 해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등등의 편지였어요. 쉽게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매일같이 집 앞 우체통에 편지를 두고 가신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였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 얘기론 굉장히 깡마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술만 드신다고 했거든요. 참 마음이 뭔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더라고요. 애엄마가 되어서 그런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뭐 아버님이 유별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의중을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시아버지지만 모든 걸 해탈하신 듯 했어요. 이제 내려가 볼까 해. 에휴, 너 생각하면 너네 시아버지랑 끝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참 나도 우습지? 35년 보부 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운 양반인데 왜 끝을 내지 못하는지.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내가 없어. 너한테 용서란 말은 안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마음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이 무탈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된 거죠. 아버님도 순간 너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할게. 진짜 미련한 양반 같으니라고.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과 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죠. 그래도 감사해요. 전 어머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네요. 아버님 옆이 아니라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지. 어쨌든 네가 이렇게 마음 넓게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아주 고쳐놓을 거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오히려 아버님 편만 두둔했다면 더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제 편이 되어주니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과는 그 뒤로 대면대면해요. 물론 제 눈치를 엄청 보신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치는커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의 마음을 다 고지고대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그렇게 가부장적이던 시아버지께서 이젠 시어머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점과 저희 부부 일에 아예 일절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 하시기 바빠 말을 아끼시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보, 여기 빨리 청소기질 좀 해요. 아니, 아까 청소한다던 양반이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그러려면 하지를 마요. 아유, 미안해요. 얼른 할게. 아가야,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너 주려고 식혜도 해놨다. 네,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애기 많이 컸죠?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던지. 어머, 그랬구나. 나도 우리 장손 보고 싶었지. 당신은 거기서 뭐하러 서 있어요? 얼른 식혜 내오지 않고. 눈치 없어서는 빨리빠릿하게 움직여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이런 거라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도 우리 손주 안아보고 싶은데 혹시 안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아보질 못해가지고 안아보고 싶다. 아니요, 안 돼요. 손녀였음 눈길도 안 줬을 손주인데요, 뭐.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안을 생각 마세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한 번을 안아보란 소리도 안 하고. 에휴, 알겠다. 내가 손주 안을 날만 기다리며 너희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더 노력할게. 약속했으니까. 시아버진 정말 지금까지 혹독히 벌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안아보고 싶어 하던 손자도 안지 못하고 늘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느라 바쁘신데 혼자 벌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건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잘 깨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의 소중함도 깨닫고 계시고 한없이 가부장적이시고 본인밖에 모르시던 아버님은 정말이지 지금은 가족 바보가 되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야 본인의 모든 잘못들을 깨달으신 거죠.
그 덕분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끔 죄송스러울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일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그러이 풀릴 날이 오겠죠.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론 가족들이 조금 더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어쩌면 잘된 일일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스러워지네요. 이번 주말은 조금 아버님께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성장이 가는 거겠죠. 항상 후회뿐인 인생이고 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반성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